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정상 선관위는 선거 관련 백업 자료까지 모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 기간 2020년 총선 관련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2020년 총선은 이번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원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총선 관련 백업 자료 유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2020년 총선 관련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정상 선관위는 선거 관련 백업 자료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 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10월 10일 선관위 내부 업무망과 선거망이 가상 해킹 공격에 뚫려서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선거, 그러니까 4.15 총선이라든지 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다른 지방선거, 또 지난 3구 대선, 이런 여러 지난 선거와 관련된 질문에는 실제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는지는 선관위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와 합동점검을 했지만 선관위는 피점검기관으로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지 않겠느냐면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지만 선관위는 자세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원의 이 답변 상당히 여운이 남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선거와 관련된 질문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는 선관위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국정원의 이 미묘한 입장 설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국정원은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이 검찰의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이상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선관위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만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국정원의 보안점검 기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투표용지, 개표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경우 조사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서 이 역시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선관위 용역업체들의 관리 부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차제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나 조작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선관위를 비호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난달 20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서
이번에도 역시 선관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핵심 정보를 많이 빼고 주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TV조선은 자신들이 취재를 해보니 국정원의 보안감사에 선관위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정원에 대한 반박 형식의 보도 자료를 내면서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취재해보니까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국정원은 선관위가 상당히 비협조적이라서 제대로 된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선관위가 제공했다는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 정작 IP 주소나 서버 용도와 같은 핵심 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에 주었고, 보안 컨설팅 팀이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해 설치한 점검 도구란 것도 몰래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전산망 현황 파악이나 취약점을 탐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점검하는 환경도 만만치 않았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점검팀을 지원하는 선관위 담당 직원이 2명이었는데 휴가를 가거나 하면 자료 요청부터 어려웠고, 또 야간이나 주말엔 참관인 근무시간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해 정규 근무시간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해킹 피해를 입은 장비를 포렌식하려고 저장 장치 제공을 요청하니까 장비 구매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번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는데 선관위가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국정원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이 이어졌다고 TV조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핵심 정보를 자신들은 삭제하지 않았고 IP 현황이 포함된 망 구성도와 IP 사용 현황, 서버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관위 해킹 의혹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발표 이후 당 차원에서 TF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TF의 정식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은 선관위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구성 이후 선관위 해킹 관련 대응책 및 선관위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면서 거짓 인터뷰 선거 공작과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선관위 시스템이 완전한 보완이 된다는 신뢰를 주거나 기존 선거 시스템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7번이나 해킹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와 함께 3자 합동으로 진행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외부 해킹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도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시행된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점검 평가와 관련해 31.5점인 점수를 100점으로 통보했다는 점, 취약점 분석 평가를 무자격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는 절대로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선관위 해체가 어렵다면 선거관리 업무, 또 선관위 시스템, 인적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주 뿌리까지 확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를 믿고 국민이 투표를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